자, 연초에는 상저하고라고 하다가 중반쯤 되니까 상저하고가 아닐 수도 있다 하다가 중반이 넘으니까 또 상저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자, 아직도 상저하고를 갖다가 바꾸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슬슬 내년에는 회복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요. 자, 그런데 일본은 2분기에 6% 깜짝 성장을 해서 이대로 가면 올해 25년 만에 성장률에서 한국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일본에는 수출이나 관광업이 폭발해서 예상 수치의 2배가 웃돌았다. 하지만은 일본의 이런 이 깜짝 성장도 GDP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가요 줄어들고 있어서 일본이 결국은 오래간만에 인플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고물가 현상에 따른 위험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내년에 1%대 성장할 거라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도 1%대 성장할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올해 지금 세계 투자은행들은 1.3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3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내년도 한국 성장률 예상이 나왔는데, 뭔 문제가 터지기 전 일반적으로 노멀한 예상에서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9%로 나왔어요. 제일 높은 게 골드만삭스가 2.6이고 요즘 미국 사람들 구라가 제일 세요. 제일 낮은 게 일본의 노무라가 1.5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내년에 1.9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 4월 때 내년을 예측한 것보다 지금 7월 25일 기점으로 내년을 예측한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계 경제가 좋을 거라고 바라보는 8개 세계 주요 투자은행의 이런 예측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좌우간 한국은 그 와중에서도 1.9% 성장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계 성장이 3%라고 하면서요. 자,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는 악재가 불거지며 한국의 하반기 경제 상승의 주요 모티브였던 중국 리오프닝 바람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중국 리스크가 한국이 지금 제일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는 최근에 이제 터지기 시작한,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장식했던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에 따른 중국 부동산 업체의 도미노 디폴트와 금융위기,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한국 경제 전망을 1%대라고 8개 투자은행이 언급을 하고, 자, 그 속에서 중국 리스크를 강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기업의 성적들은 어떻는지 한번 봅시다. 1년 새 매출, 영업이익, 직원이 모두 늘어난 기업은 10대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와 HD현대, 옛날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차, 조선 이 두 가지만 영업이익, 매출, 직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는 다 줄어드는 거예요. 반도체, 정유, 석유, 화학이 특히 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10대 기업 중에 주력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한국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10대 기업이 삼성전자조차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반도체 수요 먹구름, 업황 반등 안 보인대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떠들었죠. 그런데 동일한 신문이 지금 오늘 반도체 수요 먹구름, 이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지금 기미도 안 보인다. 메모리 주문 줄어들어서 2분기에 시장 58% 축소, 감산을 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3분기에 낸드 가격이 최대 8% 떨어져서 내년 하반기나 가야
회복될 거라고 보인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195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2분기 때 437억 달러가 되던데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 등이 반도체에서 감산을 획기적으로 했음에도 재고가 50조가 넘었고 삼성은 반년 사이 6개월 동안에 4.6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재고가요. 그래서 수요 회복이 안 돼 재고가 감산을 해도 늘어나고 있고 쌓여간다. SK도 6월 말 기준 16조 4,202억이고요. 삼성은요, 지금 33조 6,896억, 둘이 합치면요, 5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5개 기업의 실적이 2분기에도 작년에 반토막이 나서 한국의 매출 500위권 안에 들어가는 305개 회사 실적을 집계낸 결과 2분기 6월 말까지 총 영업이익이 23조밖에 안 돼서 작년에 52조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지난 1분기도 작년에 영업이익 50조의 절반인 25조밖에 안 됐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만 망가진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주력 산업인 석유, 화학, 정유, 철강, 건설, 제약, 유통, 대다수 업종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고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석유, 화학, 철강 산업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조선, 배터리 부분만 선방했지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사 중에 8월 14일까지 지난 6월 말 기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0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조가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 20조 5천억은 삼성전자 그리고 SK가 이익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은 13조 4천억, SK는 7조 1천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두 회사에서만 20조 5천억이 감소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IT 전자 부분에서 마이너스 103% 영업이익 증감률이요. 그 다음에 석유 화학에서 마이너스 90, 해운 운송에서 마이너스 67.4, 철강에서 마이너스 51.5, 제약에서 마이너스 39.8, 건설 건자재에서 마이너스 25.2.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고 좀 늘어난 부분은 배터리 에너지에서 45.2, 자동차 부품에서 52.7, 조선 기계 설비에서 21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빼놓고는 지금 다 헤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의 이익을 가지고 전체가 무너지는 걸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고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고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실적이요. 차이나 쇼크가 하반기에 더 심해질 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작년에 매출에 212조 중에 중국 매출이 59조, 미국 매출이 58조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권가에서는 정권회사들이 또 요즘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권사의 부동산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2분기에 드러나고 있고 매우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비폭탄을 맞은 위기의 시민들 채무조정 신청 9만 명 훌쩍.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자가 13만 8천 명. 자,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10만 명에서 13만 명 사이였어요. 채무조정 신청자가. 요 근래 5년 동안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채무조정 신청자가 9만 198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신청자의 70%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조정은 이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채무 감면 등을 갖다가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의 취약계층이 견디지 못하고 무뎌지는 숫자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또 특히 30일 내 단기 연체자가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신속채무 신청자가 작년 신청자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의 빚을 그래도 어렵지만은 착실히 갚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대출, 소액을 빚을 져가지고 연체한 사람들이 채무조정 기간에 이제 갚아 나가는 건데 이 소액대출 연체가요 6.7에서 10.9로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그냥 배째라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인플레는 지속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이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언론들은 사상 2년 연속 1%대 경고가 투자은행에서 나왔다. 그래서 한국의 제비와 참새처럼 처마에 앉아서 만족하고 있다가 다 죽을지 모른다라는 연작처당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자성어까지도 제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회복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언론만 하고 있고 국민만 하고 있지 정부는 회복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